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30년이 넘은 새만금 역사에서도 가장 극적으로 희비가 엇갈린 한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조 단위의 투자가 이어졌고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까지 성공하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한 해가 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잼버리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떠넘기더니 극단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를 천명했고 결국 공항 사업자 선정 절차를 중단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도내 여야 정치권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 국민의힘 정운천 전주울 지역위원장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사안이 워낙 엄중해서 듣고 싶은 얘기도 많고 하실 말씀도 많을 텐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전라북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각 부처가 대부분 반영한 전북 예산이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겁니다. 새만금 SOC 예산은 무려 80%에 가까운 78%나 삭감됐습니다. 국가 예산안 앞에서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낍니다.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 새만금 전주고속도로의 경우 국토부는 1,191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28%인 334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11%만 반영됐고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1,677억 원이 요구된 새만금 신항만 사업은 438억 원만 올라갔습니다. 국토부가 537억 원을 요청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고작 2% 수준인 11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새만금 SOC 주요 사업 6,600억 원 가운데 무려 5,100억 원 넘게 삭감되고 겨우 1,500억 원 정도만 반영된 겁니다. 새만금 잼버리를 기점으로 여권과 재정 당국의 기류가 변화하면서 전라북도, 특히 새만금 예산을 작심하고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SOC의 국가 예산 반영률은 2020년에는 87%,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0%를 넘었고 특히 2022년에는 139%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2%까지 추락한 상황.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아예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 발전 효과를 자체 점검하겠다고 밝혀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네, 참담하다는 행정부지사의 표현이 귓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산 삭감률이 무려 78%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가 10,000원을 예산을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을 했다면 7,800원을 잘라버리고 국회에 2,200원만 심사해달라고 요청해놨다는 의미인데요. 정말 믿기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 정도 삭감폭 예상하셨습니까? 예, 기재부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는 됐지만 설마 예산을 삭감하겠느냐, 요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문제 제고 있는 잼버리와 새만금이 대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저희들은 의구심입니다. 그런데 잼버리 파행 이후에 대대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78%가 삭감이 됐습니다. 예. 근데 78% 삭감이 아니고 78%만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는 정말 새만금 사업 진행을 위해서 큰일 났다고 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적게 그 반영이 된 게 2020년도에 87%, 아까 방송에서 나오던데 반영이 됐고 21년부터 23년까지 전부 100% 이상이 반영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는 139%가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최근 들에서는 새만금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었고 특히 요즘 2차 특화단지 이런 게 조성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위한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사업을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설마 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할까?
그리고 78%를 한꺼번에 삭감을 할까? 이건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현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새만금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6천억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올린 예산안을 네.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이런 이 부처 간에도 의견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설마 정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믿었는데 정말 초유의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네. 정우천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참 저도 참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네.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22조 계획을 세우고 2013년에 국가기관인 새만금 개발청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계획에 따라 쭉 지금 진행해 왔는데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을 때 거의 3천억을 한 6천억까지 올려가는 과정이 계속 신장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것도 금년도 8월 1일 날 잼버리 개영식 이후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는 뭐 잼버리 보복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고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총리께서는 긴축재정에 의한 결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안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나왔습니다마는 사업별로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됐고 삭감이 됐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네.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는 28%만 반영이 됐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580억이 국토부가 반영이 됐습니다만 최종 정부 안에는 66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신항만 26%, 지역 간 연결도로 2% 정도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내년에 과연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조금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굉장히 이제 톤다운 되죠. 예. 지금까지 여기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십자형 도로가 됐기 때문에 지역 간 연결 도로랄지 내부 개발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6조 6천억까지 이렇게 투자해서 대기업 세 군데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런 등등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굉장히 이제 새만금 개발에 아주 여러 가지 악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꼭 해야 될 상황을 생각합니다. 한병구 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업 못하죠. 이 지금 뭐 동서고속도로, 동서도로, 남북도로 이런 것들이 다 구축이 되면서 그리고 공항 이런 것들을 SOC의 진행 상황을 보고 최근 기업들이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만금 인입철도 관련된 건 0%, 또 환경 생태 용지 조성 단계 0%, 가장 중요한 국제공항 11% 반영하면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정부가 예산을 깎으면 어느 기업들이 정부에서 새만금에 대해서 부정적이구나라고 인식을 하면 어느 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부가 부정적인데. 그래서 이 예산 의미 자체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대로 되면 기업들도 투자를 하려다가 머뭇거릴 것이고 그러면 우리 새만금을 발전시키는데 대단히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사업 규모로 보더라도 결코 이대로 되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산을 원상복귀, 즉 부처에서 요구한 최소한의 한 6천억 정도는 반영이 돼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뭐 말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공항 우리가 제일 관심 많이 갖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산 반영률이 11%밖에 안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담당 그 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우리 그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업자 선정 절차를 아예 중단을 지금 시켜놨습니다. 관련 뉴스 같이 보시죠. 내년도 착공을 위해 지난달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 5,100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 입찰을 완료한 새만금 국제공항.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달에는 설계 심의를 열고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일정은 전면 보류됐습니다. 국토부가 요구한 예산 580억 원이 9분의 1인 66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겁니다. 잼버리 관련해 나오다 보니까 새만금 전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요. 새만금 개발 사업 전체적으로 또 뭐 타당성 검증이라 할까요? 용역을 진행한다 해가지고 그때까지 잠정 중단하는 거로.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착공까지 눈앞에 뒀던 새만금 국제공항. 최소한 8개월로 예상되는 재검토 용역 기간까지 감안하면 내년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가 시작 단계인 다른 공항 사업에는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도 완성되지 않은 가덕도 신공항은 총 사업비만 13조 7천억 원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5,363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추정 사업비 12조 8천억 원인 TK 신공항은 정부 안에 설계비 100억 원이 반영됐고 주민 반대를 겪고 있는 제주 제2공항도 사업비 6,700억 원 가운데 기본 설계비로 173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심지어 예타도 통과하지 못한 서산공항도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착공이 다 준비된 상태인데 이런 문제는 좀 이중잣대이고 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지방공항을 지역 균형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상생 매개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전라북도에 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사업 중단 조치로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네, 새만금 국제공항 전라북도의 가장 오래된 수건 사업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권이 막 들어서서 당시에 이제 김제 추진됐던 공항이 백지화가 됐고 2019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또 예타 면제 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정우천 위원장님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원인을 잘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윤석열 정부에 와서 지방시대, 지역균형 발전, 또 새만금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투자진흥지구 만들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사업체들이 들어오고 이번에 앞으로 50조 정도를 예상하는 2차 전지 특화단지도 지정을 받았잖아요. 또 특별자치도도 되고.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8월 2일 잼버리에서 너무 큰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아니 대통령이야 모두 총리야 다 내려왔는데 그 조그마한 화장실 문제가 터져가지고 전 세계 망신딸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확대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성적으로 풀어갔어야 되는데 야, 이 정도도 못하는 새만금에다가 이런 어떤 중앙의 판단이 들은 것 같아요. 이거 다 한번 뜯어 고쳐보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막 이러한 등등이 더 부정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국면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투쟁만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아까 뭐 나오신 대로 서산이니 부산이니 이런 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거기는 권력을 분담해서 갖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부산은 18명 국회의원 중에 국민의힘 14명, 민주당 무소속 4명 이렇게 있고 또 뭐 서산 공항은 충남에 5명이 힘을 합치고 근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는 민주당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은 전국구지 전라북도 출신이 아니니까 뭐 이러한 등등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어떤 정치 권력의 접근 방법이 이제 우리가 정말 쌍발통으로 잘 해왔지만은 그러는데 이런 극적인 상황 하에서 왜 그런 게 기울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거를 이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를 막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 요거 하나하나가 뭐 25%, 10% 얻었다. 이거를 잘못된 거 아니냐, 고쳐라. 뭐 이런 것만 갖고는 사실 이러한 국면 전환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한명도 위원장님.
예, 저희들이 정말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서 가장 가슴 아픈 분들은 누구겠습니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전북 도민들입니다. 그러면 잼버리 파행 문제는 현재 감사원에서 조사도 하고 있고 이걸 평가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진행을 해서 이후에 어떤 국제 대회를 할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잼버리하고 새만금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잼버리는 잼버리였고 감사원 조사하고 거기서 끝내고 새만금은 새만금입니다. 이걸 연계시키는 것이 정부를 운영하면서 잼버리가 파행했기 때문에 새만금 이거 손 봐줘야 돼. 이건 예산의 권력을 가지고 예산으로 보복하는 거죠. 그걸 표현을 한 거죠. 예. 정부를 운영을 하려면 정말 절도 있고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국민들,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새만금 예산을 손보겠다고 달라들면 우리 전북 도민들의 가슴에는 못을 2번 박는 겁니다. 이걸 정부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절도 있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운영을 하려면. 저도 이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가슴이 더 아픕니다. 제가 2019년 당시 정부에서 일을 할 때 이 새만금 공항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후까지 당정청 최고위원회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에도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새만금이 개발이 되고 빨리 투자를 해서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되니까 도민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예. 그래서 이미 새만금은 우리 도민들에게는 종교적인 신념처럼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꼭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부처 반대도 있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만금만 한 게 아니고 당시에 지방에서는 KDI의 에타 면제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지방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주요 사업들을 에타를 면제하면서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정말 애정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 예산마저 깎이면서 그리고 계약도 다 이미 돼 있고 예산 규모 5,100억까지 돼 있는데 이것이 추진이 안 된다면 이 새만금의 이 어떤 핵심 동력이 저는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이 예. 됐기 때문에 특히 이번 예산 복원을 하면서 새만금 그 공항 관련된 예산은 꼭 복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2019년도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제가 당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예타에 그 통과됐던 사업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포함해서 모두 23개의 24조 원 정도이더군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사업들 진행 상황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전 정부에서 예타를 면제됐던 사업이 지금 또 잘못하면 좌초될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 조금 전에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다른 지역 공항 반영된 예산 내용 들여다보면 참 답답합니다. 관련 자료 한번 보시죠. 네, 새만금이 지금 66억이 반영이 됐고요. 그 부산 경남권 공항인 가덕도가 5,363억, TK 신공항이 100억, 제주 2공항 173억. 당초 이제 예타도 통과를 하지 못했던 예산 서산공항은 설계비가 10억이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사업별로 그 전체적으로 규모를 놓고 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8천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대형 사업인데요. 이게 가덕도는 아까 나왔습니다만 13조 7천억, 또 TK 신공항은 12조 8천억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뭐 크기 면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나는 사업들입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 그 총선을 겨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게 지금 전라북도를 제외한 방금 표에서 나온 것처럼 모두가 예산이 상당 액수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 반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KDI에서 에타 관련된 에타가 통과가 된다든지
지역 기반이 어려워서 에타가 통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에타 면제를 결정한다든지 그리고 추진되어야 되는데 에타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2019년부터 에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이 되고 이제 공항을 하겠다고 예산 규모까지 정부에서 확정을 하고 이제 설계를 위한 그 계약만 남은 상태에서 지금 중단을 예산을 이렇게 축소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정치적인 해법 외에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역으로 정말 정치적 판결이 아닌 순수한 아까 긴축 재정을 통한 방법이다. 긴축 재정을 하는데 방금 저 표에 나온 것처럼 초록 예산은 다 왜 긴축 재정이 해당이 안 되고 우리 예. 전라북도만 긴축 재정이 해당이 됩니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은천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 참 제가 사실 울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아까 말씀한 대로 동행의원 제도 도입하고 제가 도당위원장으로서 예결위원으로서 통합위원장으로서 정말 협치를 잘했잖아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김한영 도지사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뭐 대통령께서도 뭐 새만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제 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잼버리가 터지면서 이게 찬물을 끼얹었는데 그러면 그 원인을 잘 찾아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가느냐에 달려있죠. 예를 한다면 작년 4월 달에 선거에서 제가 출마 안 한 책임도 있지만 그 뒤에 거기서 나온 결과는 우리 당으로 봐서는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예. 8% 나오고 그래 내가 도당위원장, 당위원 다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중앙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아예 전라북도에 아무리 해줘도 뭐 답이 없다. 그런데 이번 잼버리까지 터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이런 예산을 이렇게 깎아줄 수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면 과연 그냥 아예 버리게 만들 거냐 아니면 살려낼 거냐 하는 등등의 이제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라북도로 봐서는 수십 년 동안에 이런 위기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뭔가를 좀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뭐 삭발하고 뭐 해가지고 투쟁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전략적인 방법인지 어떤지 이제 그런 연구를 하면 연구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공항도 지금까지 해온 게 다 살아날 수가 있을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이거 안 됐다고 한풀이만 해갖고는 해답이 안 나오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도민 모두가 다 전략적으로 좀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그 새만금이 아주 기록적인 투자 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그 촘촘한 SOC 그 계획 사업들도 아주 큰 몫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기업들 이미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 혹은 투자를 검토 중인 기업들이 상당히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한병도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방금 우리 정운천 의원님께서도 조금 언급하셨지만 저희들이 특별자치도 또 투자진흥지구 조성 또 2차 전지 특화단지 조성 등 진짜 전라북도와 여야 가릴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물론 SOC 기반이 구축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전북에 투자하려고 하는 러시 1조 원을 넘는 정말 저희들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들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자, SOC 기반도 구축이 되지. 여야 가릴 것 없이 전북 현안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서 일을 하지. 이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저는 보복이라고 좀 규정을 하고 싶은데요. 이거 정부가 새만금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사인을 두면 특히 국내외 기업들이 고민할 겁니다. 이거 정부가 부정적이다. 근데 투자하면 이후에 SOC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꺼릴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저희들 여야 정치권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손잡을 각오가 돼 있고 이미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만 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예. 그리고 다시 예산만 그 정부 부처에서 안대로만 복원을 한다면 저는 이런 분위기를 또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노력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지난 목요일에 진행이 됐던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그 정우천 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 2년이 중요하다 이런 그 말씀을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제가 총리님하고 거의 이거 어저께 대정부 질문 전에 1시간 10분 동안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네, 했는데 이제 결국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5개월 동안 모든 자리 다 내놓고 저도 이제 서울에서 출마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잼버리가 터져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서울로 올라가는 거 꼭 도망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어려움을 제가 극복하는데 한 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또 이번에 이제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총리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와서 잼버리에 와서 현장을 보면서 총리가 그 화장실의 그 냄새나는 걸 닦으면서 예. 그 뒤에 처리하는 그러한 과정이 완전히 조직이 무너졌다 이거예요. 잼버리 조직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막바로 예를 들어서 청소 요원을 불러와야 되는데 청소 요원을 불러와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까지도 무너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너무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북 책임론을 빨리 벗어나야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 전북 책임론을 벗어나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그런데 지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 현장에서 가장 문제는 샤워실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었잖아요. 그 화장실의 책임자는 조직위원회 30억이라는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책임이에요. 그 다음 30억 이상은 조직위원장 책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북도를 벗어나려면 그 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 조직위원장인 예를 들어 서울의 여가부 장관, 그 다음에 조직위원장은 잼버리 연맹장, 잼버리의 준비위원장, 잼버리 조직위원장을 했던 민주당의 김윤덕 의원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 조직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줘야 전라북도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조직위에서 잘못한 거 책임졌지 않냐. 그러고 나서 우리는 새만금을 살려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야 올라가서 설득력 있게 그분들한테 설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가 지금 어디가 책임인지도 모르고 중앙은 전북 책임, 전북은 중앙 책임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우리 스스로가 전략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도 중앙에 가서 예산을 만드는데 설득력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 일은 여기서 저질러졌는데 저질러진 책임도 아무도 안 짓고 그냥 예. 나간다는 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잼버리 책임론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저 국민의힘 소속인 정우천 위원장께서는 여가부 장관이랄지 민주당 소속인 김윤덕 공동 조직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거기에서 타겟책 활로를 또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병도 위원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을 예. 또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여당 정부를 운영하는 것은 책임입니다. 즉 어떠한 모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비가 안 와도 정부 책임. 그러니까 이건 정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무한 책임인 겁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이걸 인수인계 받았을 때 이걸 진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굉장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때 한파가 심했기 때문에 천상을 막아야 될까?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은요 아예 평창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애행 연습을 해보고 밑에 장판 까는 거, 따뜻한 장갑 운영하는 거, 요런 하나하나까지도 현장에서 다 챙겼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평창올림픽이 잘못했으면 저희들이 박근혜 정부 때 이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아 그래 전 정부 탓이다라고 용인해 줄까요? 집권을 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 이 잼버리 파행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는 김윤덕 의원 잘못이다, 여가부 잘못이다 다 있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것은 현재 어떻습니까? 감사원에서 전라북도도 감사하고 지금 국회에서도 그거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집권한 세력이 자꾸 우리는 잘했는데 1년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물론 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이어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든지 집권한 지 1년 3개월이면 충분히 그런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남 탓, 저쪽 탓,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그건 집권당이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 좀 더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국민 여러분, 이 국제적인 행사를 잘 못 치러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부분에 여가부 조직이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답답한 건 크지 못하다고 제가 이렇게 사고의 틀이 집권 세력으로서 크지 못하다는 것은 끝나고 나면 그것을 왜 새만금으로 연계를 시킵니까? 현실적으로요. 제가 볼 때 제가 10여 년간 전라북도에 정치를 하지만 전라북도의 정치 문화는 책임지는 정치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병도 위원장 말씀 좋으신데 성공했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실패했을 때는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가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전북 책임론이냐 중앙정부 책임론이냐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빨리 전북 책임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줘? 거기 현실적으로 조직위는 근데 아까 여가부 장관 책임져야죠. 근데 처음에 7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도 조직위원장을 했고 또 여기 와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조직위원장을 했고 전북 출신이고 전북 국회의원이고 그러면 전북 국회의원이 조직위원장이 됐으면 우리 정치권을 합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직접 들어가고 여가부 장관을 요구하고 거기 사무총장한테도 확실하게 얘기해서 야 내가 조직위원장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서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같이 삭발하고 올라가면 누가 그거를 인정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임론과 관련된 것은 뭐 오늘 다루기 위한 본질과는 조금 한 발짝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양 당의 여와 야의 입장이 조금 극명하게 그 현실 진단에 대해서 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단이 차이를 보이니까 아마 처방도 조금 다른 구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당면한 현안인 예산 관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그 새만금 예산을 깎은 데 이어서 기본 계획을 또 변경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달라진 환경, 분위기에 맞춰서 일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인정이 되지만 마침 잼버리 파행 이후에 예산까지 깎고 또 이런 시기에 새만금의 밑그림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나오니 이러다가 또 차일피일 시간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병두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기본 계획 변경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논의를 했습니까? 대통령실과 이러한 주요 국책 사업을 변경을 하려면은요. 일머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요거에 대한 국토부, 대통령실, 관련 부처와 계속적인 이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용역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이후에 갑자기 기본계획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럼 기본계획 새로 세울 때까지 2년, 3년 걸리는데 그럼 앞으로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기본계획이 세우기 전까지는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누가 진실성 있게
믿겠습니까? 이건 새만금 사업 하지 말자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기본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면은요, 좀 더 잘하기 위한, 예를 들어 새로운 것을 더 투자해보자.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추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요청한 현재 뭐 공항이든 새만금 관련 사업들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지. 지금 이 문제 발생 이후에 갑자기 기본계획 변경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도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 뭐그 예. 전봉대 위원장 말씀에 동의하는데 제가 총리한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했는데 지금 2차 전지가 이렇게 뭐 6조 6천억에 앞으로 9조 원까지 막 투자돼서 2차 전지에 예를 들어 특화 단지를 했는데 10년 전에 2차 전지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들 수 있는 기본 계획이 바뀌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식품 허브 단지, 그다음에 마이스 산업의 관광 레저 단지, 신재생 에너지 단지 이게 새로운 거거든요. 예. 이 새로운 빅픽처 계획을 좀 더 현실에 맞게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진행이 된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30%나 따지고 있는 농생명 용지가 너무 좋은 용지가 있거든요. 이 좋은 용지를 꼭 지금 쌀이 남아도는데 농생명 용지를 첨단 산업단지로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다면 좋고요. 다만 지금 한병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더라도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이미 투자 계획을 세우는 6조 6천억을 투자한다는 대기업들이 내려오는데 그분들의 내부 개발은 지속적으로 되면서 그 일이 진행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일을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빅픽처 계획은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든 저렇게 나왔든 나온 거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에 그러한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예산은 그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아까 책임론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이 나오셨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은 크게 삭감이 되어서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얼마나 우리가 되살릴 수 있을지 여야 정치권이 또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 방법론에 대해서 또 어떤 각오로 또 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은천 위원장님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우선 제가 그래서 어제 대정부 질의하면서 그 예산에 앞으로 국회 예산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질문은 다 했습니다. 특히 제가 걱정을 했던 것은 이제 11월 달에 부산 엑스포가 있는데 만약에 잘못될 경우 또 책임론이 우리 잼버리로 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뭔가 사면을 시키자, 면제를 시키자. 근데 총리께서 해피엔딩으로 완전히 유종 의미를 거둬서 거기에 4,400명이 온 영국 대사, 그 다음에 잼버리 단장 모두가 다 정말 수고했다. 정말 역동적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찬사를 보낸다 해가지고 절대 부산 엑스포에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여수 엑스포, 그 다음에 대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래서 그거는 완전히 우리가 부산 엑스포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지금 이번에 그렇게 전라북도에 우리 도민들한테 아픔을 주었던 의원들이 제가 보니까 한 5명 있어요. 그 5명을 제가 직접 이제 만나야죠. 만나서 새만금 개발청 중심으로 새만금은 전라북도 사업이 아니고 국가 사업이다. 이런 걸 설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기재부 장관하고 담판을 지어서 제가 예결위원을 7년 했기 때문에 그런 맥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야당하고 힘을 또 합치고 또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렇게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병도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본 원칙은 부처 반영액을 원상 복귀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여당 사무총장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추경호 부총리하고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논리적 설득을 할 거고요. 이 논리적 설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전북 국회의원만으로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발생한 이후에 제가 당 대표와도 장시간 이재명 대표와 이야기를 했고 특히 전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가 있을 때
박강원 원내대표가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을 했던 게 새만금 예산 원상 복귀 없이는 이번에 정부안을 통과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걸 민주당의 우리 원내의 입장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날 바로 민주당에서 새만금 예산 복귀하지 않으면 예산 통과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원내대표가 선언을 했고 지금 예결위원장도 저희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지금 특히 국토위를 중심으로 이 삭감 문제에 대한 이후에 예산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부분 복귀를 위한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희들은 이 민주당 당론으로 예산 전체 통과, 올해 예산 전체 통과와 연계를 시킬 수밖에 없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정도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 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뭐 국회 안에서 홍범도 장군 사안이라든지 오염수 방류권 또 뭐 그 고속도로 문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혹시 이 전라북도 예산 관련이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거 아닌가. 또 예산을 막겠다고 하시지만 이게 이제 예산이라는 게 늘상 연말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사안 하나만 놓고 계속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혹 또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요건 합리적인 우리 여당 의원님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아마 저는 의심이 드는 게 과연 기획재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부처에서 올라온 거 78%를 기재부 자체 심사를 통해서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상황이 그 기재부에서 그렇게 부처 올라온 걸 마구잡이 삭감할 수가 없는 거 상식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 많이 삭감을 해버리니까 아마 우리 국민의힘의 좀 합리적인 의원님들도 고개를 좀 갸우뚱했었을 겁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황당하죠. 네. 너무 폭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한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정치적 현안은 현안이고 또 예결위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연말이 되면 예산 관련 협상을 하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가장 큰 현안이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 예산 삭감이 제일 중요한 민주당의 현안으로 부각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적 현안 때문에 새만금 예산이 민주당에서 소홀히 된다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예. 정은천 위원장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그 당내 아까 5명 정도 전라북도 도민들 마음을 아프게 한 의원들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뭐 잼버리 이후에 워낙 정부에서 책임을 전라북도에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 조금 그 일종의 낙인 효과가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 바로 일어난 뒤에 8월 한 중순까지만 해도 말을 못 꺼냈어요. 기재부에 그 돈이 떠난다고 도지사가 얘기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야, 큰일 났다. 그런데 이제 용산에서나 국무총리실에서 이번 참 조금 좀 위로를 드리는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 계획을 처음에 10억 용역으로 했는데 총리하고 대통령께서 야,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기본 계획을 만들어 봐라 해서 용역비를 30억으로 올렸다고 그래요. 아, 분위기가 좀 나아지는 거구나 했는데 역시 이제 대표를 만나보고 하니까 좀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때는 좀 격앙돼 있는 아주 찬바람이 쉥쉥 나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힘을 무기대로 해서 제가 또 통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참고 역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7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을 하면서 작년에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8,500억이 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 5천억 이거 올리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희망을 갖고 예. 뭐 총력을 기울일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사안이다 보니까 오늘 뭐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지는데요. 끝으로 마무리 말씀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못 하셨거나 도민들에게 조금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30초씩만 좀 해주시기. 예, 아마 이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로
정말 우리 도민들께서 상실감이 너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멈춰 있지 않겠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함께 힘을 모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들은 이번에 새만금 예산을 그대로 두고 정부 예산을 통과시킬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계속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밀고 나온다면은 정말 민주당 자체 예산을 짜는 그 각오까지 생각을 하면서 예. 최후까지 새만금 예산을 다시 복귀시키도록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예. 정말 작년 민선 8기 이후에 그 도지사님하고 저 한병도 도당위원장하고 제가 셋이 기적 같은 일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 특별자치도 2차 전지, 수소산단, 국가식품산단. 그런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협치를 공식화한 이 협치 문화를 더 이렇게 거양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북 책임론을 벗어나야 되는 노력이 전략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면 그거는 전북 책임론을 벗어나서 우리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고 국가정책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또 용산에다가 이제 전라북도 정책이 아니다. 국가정책이니까 그대로 이어가서 더 발전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자 예. 하는 그러한 등등으로 우리 힘을 모은다고 하면 이 고비를 기회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서 더 가일층 노력해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만금이 전라북도의 미래를 선도할 명실상부한 희망의 아이콘이 되나 싶더니 또다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프로농구 KCC마저 연고지를 옮기면서 도민들의 절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역을 희생양 삼는 정부의 한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 무엇이 부족했는지 돌아보는 자성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